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오네요.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홍성민님은 드루킹 논란 그냥 특검으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님, 예,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특검해야 됩니다. 이런 분 계시는가 하면 정민호님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KBS 일요토론에 참석해서 TV조선에다 수사 상황을 흘렸다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는가 찾아보니까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수사할 부분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분 계시고요. 김윤옥 님도 특검 필요 없어요. 이거 건수 잡고 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은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 이슈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도 그 얘기를 좀.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과 언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흥분과 긴장 속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읽을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기사들이 읽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야, 언론의 일침을 딱 가하면서 시작하신 무슨 얘기 하시려고.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경향신문에서 계속 쓰고 있는 시리즈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어떤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1, 2, 3, 4해서 주변 상황과 우리의 목표 과제들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거 시리즈 딱 하나 빼고는 제가 별로 이렇게 감동적인 게 없었습니다. CBS 기자들이 굉장히 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경향신문 기사를 일단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기사들 제목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판문점에서 당일날 휴대전화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정상회담 앞두고 어떤 주식이 오를 건가 수혜주. 남북 정상회담에 뭐 기자가 몇 명이나 모인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붐비는 안보 관광지. 관광지가 또 어디가 뜨냐 이런 거. 남북 정상회담 파이팅 하고 정우성, 장근석, 윤균상, 류승룡, 조세호 아세요? 누군지? 연예인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조세호 씨는 코미디언인 것 같고 정우성 씨는 뭐 영화배우 잘 아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영화배우신 것 같고 무지하게 이 기사가 많아요. 뭐 그래요? 연예인들 응원 영상 기사가 나타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정보를 빼내는 사이버 첩보 활동 지속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목받는 비무장지대 뭐 민간 무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전체 남북 정상회담 이슈 보도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갑자기 왜 이루어지게 됐을까? 북한이 도대체 어떤 변화,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 변화가 가장 극심한 건데 경제가 어떻게 변했길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했길래, 미국, 중국, 일본의 각각의 입장 등등등 이게 기획 시리즈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몇 개 안 되고 다 그냥 이쪽에서 발표하면 받아쓰고 저쪽에서 발표하면 받아쓰고 아니면 이렇게 재미난 걸로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인터뷰들 전문가 인터뷰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했고 이번 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보도의 방향성,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이걸 보도할 때 기본적인 입장이 분쟁 상황을 보도하는 거냐 아니면 분쟁 해결 상황을 보도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언론의 취재보다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냉전과 갈등 분쟁 위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남북회담을 해도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 누가 말빨에서 밀렸어? 또는 우리가 목표로 한 것만큼 뺏어왔어? 저쪽한테 너무 퍼준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야당 모 대표 지난달에 보도한 거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남북 정상회담 그거는 지방선거를 위한 북한의 기획작품이야. 뭐 위장쇼 뭐 이런 얘기들. 통치행위가 아니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야.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 언론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북 보도는 지금 이 야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쇼타임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민족 평화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거냐. 쇼타임도 아까 전에 조성열 연구위원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는 괜찮은데 위장쇼라고 하는 그 쇼를 말씀하시죠. 그건 문제다. 회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폼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하게 요구했다가 슬쩍 양보하는 척할 수도 있고 테크닉상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북한한테 빌어가지고 북한한테 도움을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흉악한데 그 흉악함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언론입니다. 예. 늘 하던 대로 어느 쪽이 이겼어. 우리 쪽이 더 챙겼어. 무엇이 엉망이었다. 그러니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 기사 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다 잘했다 칭찬 기사만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각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쭉 계속 큰 물줄기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네. 작은 것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니냐 그 부분. 네.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 국면도 있고 예. 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이고 이제 진정으로 보여줄 큰 그림은 남북평화, 불가침 협정 이런 걸로 몇 발짝 더 나아갔느냐. 다음에 준비할 건 뭐냐. 주변 강국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그렇죠. 이런 겁니다. 안보와 뉴스에도요.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주권. 뉴스에도 주권이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세계의 인식과 여론을 바꿔야죠. 예, 예. 독도 뭐 일본 땅일 수도 있겠죠라고 한국 언론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똑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예. 한민족은 한민족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세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론 행위도 주권적 행위도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정치 갈등적인 요소로만 보도하고 그걸로 소모하다 보면 방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예를 든다면 불이 났으면 예. 연기가 시커멓게 솟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연기 솟는 것만 보도할 거냐? 아니죠. 불이 왜 났는가도 보도하고 이제는 불길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끌 거냐도 보도하고 예. 껐으면 불씨가 살아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보도하고 그렇죠. 예, 보도가 이 사건 상황의 경과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의 언론이 사로잡혀 있으면 심각한 거죠. 아무튼 언론도 이제는 새로운 통일 평화 저널리즘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것은 예. 전쟁의 위기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고 증오와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집권 세력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서 대결하게 됐는가라는 대결과 갈등의 본질을 그렇죠.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설명하고 더 깊은 시각과 통찰을 제시하는 그런 저널리즘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냉전 저널리즘이 왜 이렇게 설치됐냐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고정 청취층이 있고 고정 독자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기본적으로 30%는 뭐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건데 그런 식의 언론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런 냉전 저널리즘의 프로파간다는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과 진실만 그동안 희생당해 온 거죠. 조현우님, 언론 개혁이 절실하다. 김병삼님, 받아쓰기하는 언론들도 문제 많다. 이런 지적들. 서경은님, 맞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 해야 됩니다. 정용선님,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문자가 쏟아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같은 생각을 우리 청취자들이 하고 계셨는가, 시민들이 하고 계셨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자들이 저희 뉴스쇼 많이 듣거든요. 그 기자분들이 좀 가슴에 콱콱 새겼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뭡니까? 사드 기지 진밭교에서 경찰이 주민들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밤새 대치 중이었거든요. 예, 강제 해산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죠.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